롯데백화점 마산점이 문을 닫은 지 10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상권 붕괴와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버스 정류장이 하루아침에 옮겨져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보도 이어갑니다. 옮겨진 정류장은 버스의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승객들이 도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부 추경 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경남 도내 주요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은 지 10개월 가까이 흘렀습니다. 하루 수천 명의 유동인구가 증발하면서 주변 상권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상권 붕괴와 함께 지역 전체의 도심 공동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옛 롯데백화점 앞에서 장사를 하는 조수용 씨. 46년 동안 한자리를 지킨 터줏대감이지만 지금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백화점 폐점 이후 손님도 매출도 부쩍 줄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이 폐쇄되면서 약 1,500 내지 2,000명이라는 인구 밀도가 빠져나가니까 완전 점호한 상태가 지금 위기예요. 최고 위기지. 위기를 볼 수가 없어요. 위기는 것도 뭐 위험하고도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없다는 게 그러지. 백화점이 문을 닫은 지 10개월 가까이 흘렀지만 건물은 여전히 텅 빈 상태 그대로입니다. 주변 상권도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걸렸고 손님은커녕 지나다니는 사람 보기도 어렵습니다. 백화점 앞 정류장을 바쁘게 오가던 택시들도 이제는 손님을 기다리기보다 휴식을 위해 이곳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반 토막이라 보면 되지. 반보다 더 하지. 없어요. 주차 대에서는 선이 좀 많이 꺼지가 있다, 여기는. 그러니까 조금 여기 좀 쉬는 겸 해가지고 여기 좀 많이 서가 있지. 한때 마산 최고의 상권이었지만 백화점과 상권 붕괴 등으로 지역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퇴근 시간만 지나면 상가가 대부분 문을 닫아 어두운 데다 거리를 밝히던 백화점이 사라지면서 혼자 밤길 걷는 게 겁날 정도입니다. 인근 상인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40여 명의 구분 소유자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민간 개발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송통신대, EBS 교육관 이런 데서도 만일 거기가 만들어지면은 입주 의사도 또 밝혀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이 좀 앞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지만 지자체와 정치권 모두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때 상인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백화점이 지금은 그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던 버스 정류장이 하루아침에 옮겨지면서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문제는 옮겨진 정류장의 경우 버스의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승객들이 도로에 내몰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옮겼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다시 옮겼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제 주변을 보이실까요? 이곳은 인근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생긴 버스 정류장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버스 정류장은 온데간데 없고 이곳이 정류장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버스라는 두 글자뿐입니다. 기존의 버스 정류장이 설치됐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지난 2일 기존 지점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됐습니다. 문제는 버스 정류장이 옮겨진 위치입니다. 이 도로는 일반 차선이 아닌 차량이 본차선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감차선이어서 정차 자체가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위치에 정류장이 서 있다 보니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항상 차 두 손을 물려가지고 저를 내리게 해요. 그러면 저 앞에 앉아 있는 벤치 있잖아요. 정정 앞에 세워주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세워주면 제가 또 그 차를 내려서 그 보행이 있는 데를 지나가지고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차량 통행이 너무 많은 이런 교차로에 저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옮겼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너무 민원 처리에만 급급을 해서. 본래 가감차선의 경우 차량의 속도 변경을 위한 주행 전용 공간으로 정차는 물론 승하차 시설 설치가 안 되는 곳입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 따르면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한 규정은 감속차로 25m와 버스 정차로 길이 15m, 가속차로 30m에서 최소 70m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간이 정류장이라고 할 때도 최소 55m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류장의 경우 전체 3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버스 기사들은 정류장에 진입하지 않고 본선에 걸쳐 정차하면서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에 보면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교통개선 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심의받아야 합니다. 현재 이동한 거리가 약 150m이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입니다. 버스 정류장이 하루아침에 옮겨지면서 주민들의 안전도 고려되지 않은 단순 민원 해결을 위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불거졌던 공무원들의 탁상 공론으로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 여기 여러 주민들과 함께 간단한 공청회를 열어서 과연 여기를 유지하는 건 나을 것인가, 안전이 위협이 되더라도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약간은 좌우로 조금 옮기든지 그런 부분을. 취재진이 정류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창원시는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인 10m 이상의 간격이 떨어진 곳에 설치했다고만 강조합니다. 최소 70m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정류장이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지금 일반적인 가변차로가 없는 그런 형태의 도로에도 지금 횡단보도에서 3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 다 없애야 된다는 그 뜻이네요. 가감차선 위의 버스 정류장은 승객과 운전자 모두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빠른 현장 점검과 정류장 이전 및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주도한 홍남표 전 시장 임명 정무직 공무원 자진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단은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조명래 제2부시장과 신병철 감사관 등 홍 전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결과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18명, 반대 4명, 기권 2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단은 결의안이 부결되자 정무직 자리 지키기를 도운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24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날 박 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정부 추경안에 일부 반영된 산불 피해 복구 예산 이외에도 추가 증액과 미반영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국립남북권 산불방지센터 설립과 첨단 개인진화 장비 등의 확충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국회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지난달 경북을 집어삼켰던 산불로 집과 농경지를 잃은 이재민들은 여전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온정이 전국에서 계속 답지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도 급증했고 의연금도 쌓이고 있는데요. 현장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의성군 단촌면에 이른 아침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준비한 장어를 조리하고 잘 익힌 밥을 담아 정성스레 용기에 담아냅니다. 비영리단체 체인지메이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국립경북대 학생, 그리고 LG 헬로비전 직원들이 경북 의성 산불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특히 여기 의성이 고령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하신 그 보양식으로 저희 장어랑 또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물품들로 좀 구성해서 왔고요. 산불이 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생계를 꾸려갈 걱정에 적당히 끼니만 때우던 이재민들은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고마움을 나타냅니다. 도시락 배달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식권 가지고 또 뭐 자기 입맛 맞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봉사 나와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산불 피해로 경북 의성에서 주택 350여 채가 불에 타고 주민 500여 명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알려지자 전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을 위해 사용될 고향사랑 기부금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지난 22일까지 20억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은 금액인 4억 6천만 원의 4배가 훌쩍 넘습니다. 3월 22일 이후 모금액만 19억 원. 이 가운데 14억 6천만 원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써달라는 지정 기부액입니다. 의성군은 6월 말까지 총 20억 원을 모아 피해 주민 돕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택이 전소된 가구, 또 농경지가 또 소실된 가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한 분씩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십시일반 보태주셔서 아마 의성 국민한테 큰 도움이 되고 이 미랄로 인해서 저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재민들. 전국에서 답지 않은 온정에 조금씩 용기를 내며 희망을 품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고등학생들이 또래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생 2~3명이 또래 한 명을 집단 폭행하고 가해 학생들이 다른 일행에게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경위와 영상 유출 등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학교 홍창환 교수와 양산 부산대병원 유지현 교수 연구팀이 미세먼지가 폐 면역 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용 쥐를 16주간 미세먼지에 노출시킨 결과 폐 내 염증 세포가 급증하고 면역세포 불균형이 발생해 알레르기성 폐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세먼지의 장기 노출이 단순한 자극을 넘어 면역 체계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해당 논문은 국제학술지 리독스 바이올로지 4월 8일자에 게재됐으며 질병 예방 및 미세먼지 대응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64회 경남도민 체육대회를 앞두고 창원시 대표 선수단의 결단식이 24일 창원 힐스카이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결단식은 선수단의 사기 진작과 단합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선수들의 선전 다짐과 함께 본격적인 출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64회 경상남도민 체육대회는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진주시 일원에서 열리며 창원시에서는 사격과 육상 등 35개 종목에 1,041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